세무조사 단계에서 범칙 사건으로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범칙 사건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통고 처분을 그대로 인정하기보다는 법원 가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벌금액이 줍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 또는 수수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해태하게 된다면 가산세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교부 수수인지 아니면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수수인지가 중요합니다. 후자라면 그야말로 지옥행 KTX 티켓입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와 허위 세금 계산서가 중요한 것은 조세범 처벌법상으로도 두죄의 형량이 다르기도 하거니와 무엇보다도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수수의 경우에만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세범 처벌법 10조 1항 2항은 실물 거래는 있지만 세금 계산서 등을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 기재 세금 계산서 등을 발급 수수하거나 서로 통정하여 발급 수수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련 부가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법원은 이 중 하나를 선택해서 선고하고요. 법인은 18조의 양벌 조항에 따라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조세범 처벌법 10조 1호 및 2조 위반의 경우에는 특가법 위반죄는 구성 안 합니다. 반면 조세범 처벌법 10조 3항은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수수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죄입니다. 재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수수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련 부가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요. 법원은 징역형과 벌금형의 선택하여 선고할 수도 있고 또는 병가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은 양벌 조항에 따라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특가법 8조의 1항 1호는 허위 세금 계산서의 경우에 합계액이 50억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관련 부가세액의 2배에서 5배의 벌금을 무조건 병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주 무거운 처벌입니다. 특가법 8조의 2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영리 목적이 인정돼야 되는데 이 영리 목적은 본디 자료상 대가를 의미하는 것이었다가 점차 확대되어 직간접적인 이익까지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허위 계산서를 통해서 매출액을 부풀려 건설 실적을 달성하다든가 낙찰을 받는 경우 이용하는 경우까지도 인정되기 때문에 웬만한 경우에는 다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이할 점은 특가법 조세 포탈의 경우에는 고발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지만 특가법 8조의 2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수수는 고발 전치주의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에 대해서도 고발이 있어야지만 양벌 조항으로 처벌할 수 있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들이 곧잘 실수를 합니다. 고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세 포탈과 혼동해서 특가법으로 허위 세금 계산서죄를 고발하는 거죠. 이거는 법원 가서 잘 지적하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내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공소시효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가법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그리고 조세범 처벌법에 대한 공소시효는 행위자의 경우에는 7년입니다. 그러면 법인의 공소시효는 몇 년이냐? 2006년의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근거 없이 7년이라고 판결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런 판결은 나오지 않고 국세청 실무나 이런 데서도 5년의 공소시효로 고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저도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5년으로 보는 것이 맞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실무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무조사 단계에서 범칙 사건으로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범칙 사건은 지방청에 있는 범칙사건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이 과정에서 잘 소명해서 범칙 사건이 아니라 일반 세무조사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범칙사건심의위원회에서 재량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범칙 사건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통고 처분을 그대로 인정하기보다는 법원 가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벌금액이 줍니다. 두 번째로 법원이나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 치밀하게 법 대응을 해야 되겠죠. 판례나 신결례를 들어가지고 허위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거짓 기재 세금 계산서임을 밝혀야 됩니다.
그래야지 형량도 줄고 심지어는 누적 금액이 50억이 넘더라도 특가법으로 가지 않죠. 그리고 이 경우에 고발 전치주의에 위반된 사항이라든가 공소수욕을 도과한 부분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서 생선에서 뼈를 빼고 살을 발라내듯이 죄를 줄여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형도 받고 벌금액도 어마무시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잘 발라내면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액도 확 줄게 됩니다. 범칙조사 실무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에도 불구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기소하는 사례도 많고, 그리고 이 구분이 모호한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변호사가 아주 치밀하게 허위 세금계산서로 가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잘 지적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렇게 해서 성과를 본 사례들이 많이 있으니까 꼭 조세에 특화된 변호사를 선임하셔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